안녕하세요. 효시민의 각자도생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시미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네요. 자신이 아버지 이출연에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말이죠. 남자 형제가 셋이나 있는데도 효시미가 작정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출연이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박미희라는 여자 때문이라는 건데요. 피치 못할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다른 여자가 좋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자식 넷과 아내를 버렸다는 게 그 이유라면 자식 입장에서 그런 아버지를 위해 간이식을 해주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요? 더구나 간이식의 경우는 간을 공여받는 당사자보단 제공하게 되는 기증자에게 수술이 더 위험하다는 말들도 많은데 말이죠. 또한 공여자가 딸인 경우에는 간의 크기가 아버지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에 기증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필 많은 아들들을 제쳐두고 효시미는 자신이 아버지 이출연에게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있죠. 이출연이 나타나고부터 강태호에 대한 효시미 마음의 변화입니다. 강태호는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에도 모든 걸 다 오픈해서 효시미를 안심시켜주는데 가장 크게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에게 걱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면 더 큰 걱정을 하게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지금 효시미는 강태호에게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주지 않았네요. 이출연에게 간기증을 한다는 것이 창피해서인지 아니면 걱정을 끼칠까 우려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강태호와의 사이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효시미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출연에게 간이식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강태호에겐 왜 모든 걸 비밀로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식 수술은 정말 하게 되는지, 한다면 성공적으로 될지 시원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리뷰가 재미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빠, 누가 아버지 좋아서 이래? 우리 형제 중에 내가 아버지 제일 싫어하고 원망하는 자식일걸? 그동안 엄마 옆에서 내가 다 봐왔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비참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수술해서 더 살아보시라 그래. 살아서 남은 기간 동안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작심한 효심의 말에 효성은 반기를 들었죠. 효심아, 너 그거 어불성설이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뭐 얼마나 미안해하면서 사시겠니? 그럴 분이 집을 나갔겠어? 25년 동안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지금에야 나타난다고? 박 선생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우리도 안 보고 그냥 돌아가셨을 뿐이야. 자신이 나서서 간이식을 하겠다는 효심과 그것을 막으려는 오빠 효성의 의견이 충돌되었죠. 효성은 이제까지 늘 말해왔었습니다. 아버지 빈자리를 채우고 살았던 사람은 바로 효심이라고 말이죠. 이출연이 집을 떠났을 때 효심이 나이가 9살이었는데요. 9살 소녀가 아버지의 자리를 맡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엄마 이선순을 바로 옆에서 살뜰히 챙기고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효심이가 떠올리는 과거 회상을 보면 이선순이 이출연 때문에 괴로워하고 혼자 고통받으며 힘들어할 때 옆에는 항상 효심이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효심은 스스로 엄마를 위해 자신이 아빠 노릇까지 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효성은 효심에 비해서 나이가 더 많은 오빠였지만 엄마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엔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딸이 더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어렸을 때 효심이는 그런 빈자리를 채워 이선순에게 아버지 이출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오빠들과 동생 이효도를 뒷바라지해서 아버지 이출연의 빈자리를 메꾸고 살았던 건데요.
효심이 그런 역할에서 한 발 물러서 나온 건 불과 얼마 전이죠. 그 전까지 25년 동안 아버지가 비워둔 자리를 효심이 채우고 살았다는 건데요. 엄마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효심이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버지가 미웠을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심이 이출연에게 간이식을 해주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엄마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만일 그냥 모른 척해서 이출연이 죽게 된다면 이선순에겐 그것이 또 큰 상처가 되는 것일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남자 형제들, 효성과 효준 그리고 효도의 마음 부담을 자신이 덜어주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일 강력한 질문은 그런데 왜 또 효심이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역할을 하고 살았으니 이제 뒤로 물러서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구경만 해도 좋을 텐데 말이죠. 더구나 효심이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가을학이 떨어져 이제 날만 정해서 바로 결혼식만 치르면 되는 상황인데요. 이 중요한 순간에 결혼을 약속한 강태호에겐 이런 방구 의논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 간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기가 짝이 없는 노릇이네요. 제일 답답한 사람은 바로 강태호인데요. 강태호는 효심이 전화도 받지 않는 데다 아버지가 돌아왔고 병으로 입원 중이라는 사실 말고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효심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버지니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도 효심이는 반대를 했죠. 그리고 무작정 결혼식도 연기해야 한다고 효심이 혼자 결정을 해버렸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효심이 왜 그러는지 무슨 생각인지 알긴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간을 기증한다든지 대수술을 하게 되는 부분은 결혼 상대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요. 물론 강태호가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수술에 대해 이런저런 우려도 있을 거라 말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 짐작은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강태호에겐 미리 말을 하고 함께 의논하는 게 맞는 건데요. 결국 효심이는 강태호에게 모든 걸 비밀로 하고 말았네요. 사실 수술에 대해 그나마 알고 있는 사람은 오빠 효성이 뿐인데요. 하필이면 효준이 변호사 시험을 보는 날이 효심이 간이식을 하기로 한 수술날이었네요. 이미 효성과 효도는 적합성 검사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명을 받은 상황이고요. 결국 효심이 간기증자가 되게 된 건데요. 그래서 효심이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미리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출연을 위한 간이식 수술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출연이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건 사실 피아노 학원 근처 사람들이 효심에게 입원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서 시작된 것이었죠. 이출연이 간이식을 위해 가족들과 만나고 싶다고 원했던 건 아닌데요. 이제까지 부부처럼 같이 살았던 박미희가 나서서 의천빌라로 효심이 집을 찾고 있었던 거고요. 박미희는 의천빌라 골목에서 효성을 만났었지만 효성에게 제안한 것으로 끝내지 못하고 결국 이선순의 카페까지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이출연을 살려야겠으니 자식들 중 누군가 간이식을 해줘야 한다고 했죠. 따지고 보면 정말 뻔뻔한 인물인데요. 박미희 입장에서는 이출연이 죽지 않게 살리고 싶은 마음은 25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출연과 더 오래 함께 살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인해 가족들이 입을 크나큰 상처에 대해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출연이 그래도 유전자를 제공한 아버지니까 그 생명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라는 의미로 보이네요. 효심은 수술을 결정하고 이출연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드릴게요.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대신 큰오빠한테 사과하세요. 오빠는 아버지 집 나가고 가장 노릇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오빠한테도 사과하세요. 오빠는 자기 꿈 버리고 아버지 꿈 대신하느라 청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효도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버지. 걘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자랐어요. 효심아,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가 무슨 염치로 니들 앞에 그럴 수 있겠니? 그러지 마. 아니요, 아버지. 드릴 거예요. 간이든 신장이든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정말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럼 제가 다 드릴게요. 약속할게요, 아버지. 이출연은 효심이 말에 한참 생각을 했었죠. 효심아. 이출연은 돌아서는 효심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제발 이대로 죽을 수 있게 해줘. 내가 바라는 건 효심아. 정말 이대로 죽는 것이야. 못난 애비지만 제발 마지막 소원 들어줬으면 좋겠다. 효심이도 이출연도 이 부분에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효심이는 이미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고 수술 준비까지 다 마쳤던 상황이었는데요. 25년 전 집을 떠났던 이출연의 결정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지금 수술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달라는 이출연의 생각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25년 전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가지는 않았겠죠. 그 후 후회를 했든 아니든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든 아니든 이미 이출연은 두고 간 5명의 가족들과 스스로 인연을 끊었던 건데요. 자신이 원하든 아니든 이제와 자식이니 부모니 하면서 귀한 자식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을 감행해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이출연은 수술을 피하기 위해 쥐도 새도 모르게 병원을 떠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못난 인간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수술대 위에 누우려는 자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끝이 나야 그나마 덜 부끄러운 아버지로 자식들 기억에 남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효심이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출연이 최후를 맞이한다고 해도 떳떳하게 그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것일 거고요. 이출연을 보낸 후 남은 건 효심이와 강태호의 결혼인데요. 태풍처럼 두 사람 사이에 비바람이 지나간 후라 더욱 단단히 사랑이 다져졌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결국 마지막은 두 사람의 결혼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한 법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이제 효심이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빨리 결혼식이 치러져 행복한 밥상에 앉아 따뜻한 카레라이스 먹는 두 사람의 환한 미소가 정말 보고 싶네요.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